콩고와 우즈베키스탄 경기 끝난 시점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대한민국 32강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전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서 뭐 그나마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그때 당시 남아공전 끝난 당시에는 상당히 3위 진출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승점 4점 팀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32강 진출을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48개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32국 체제에서 포르투갈이랑 잡아내면서 올라왔었는데, 네, 이렇게 4년 만에 축구가 엄청난 퇴보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 퇴보에 기여하신 뭐 홍명보, 정몽규, 뭐 이임생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염치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좀 꺼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깐 주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방송에서 욕을 최대한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만큼은, 이 영상만큼은 일부러 하겠다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은 좀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뭐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다른 영상들 많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얘기 시작해 보면은 정말 홍명보나 이임생이나 뭐 몽규 씨는 가니까 가실 거니까 뭐 그냥 두고, 두 분은 제발 빠른 시일 내에 꼭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전은 승리를 했었죠. 체코전에서 승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리 2패를 하면서 1승 2패, 승점 3점에 득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는데, 다른 조에서 이제 4점 팀들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등 팀들 간의 순위를 보면은 현재 뭐 마지막 경기가 남긴 했지만 마지막 조가 남았거든요. 아르헨티나조, 제2조. 네, 그 경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3등 팀 중에서는 9위로 떨어졌고, 4등 팀들이 4점 팀들이 무려 6팀이나 나왔고, 다음 경기까지 하면 4점 팀들이 뭐 7개, 8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점이 상당히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3점이니까 우리 4점 팀들을 넘기 어려웠고, 그리고 3점 내에서도 득실 마이너스 1이라 이란한테도 밀려서 세네갈한테도 밀리고 해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서 확실히 3등 팀도 진출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동기부여들이 다들 강한 모습이었고, 뭐 에콰도르라든지 특별히 에콰도르가 독일을 꺾은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뼈아팠죠. 그리고 스웨덴도 일본 상대로 무승부를 따내면서 진출을 했고, 그리고 뭐 보스니아 같은 경우도 카타르를 잘 잡아내면서 진출을 했고, 세네갈은 또 크게 이겼어야 되는데 이라크를 진짜 5대0으로 대파를 하면서 좀 여유롭게 득실을 쌓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세네갈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니구나, 확정이구나 세네갈도. 그래서 세네갈까지 확정이 됐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3무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이제 또 경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란도 그렇고 이란도 벨기에 상대로 무승부 거뒀으니까 여기 3위 팀들 지금 8개 팀들 아마 쭉 콩고부터 파라과이까지, 그리고 세네갈, 뭐 이란이든 아니면 뭐 알제리든 어떤 팀이 가든 우리보단 다 갈 자격이 있는 팀들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뭐 다른 나라 얘기는 제쳐두고 우리나라 얘기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 3위에 우리 대신 가는 이 8팀들 모두 우리보다는 갈 자격이 있었다. 축구에 정말 정의가 있다면 우리가 떨어지는 게 맞았죠. 정말 부끄러운 경기력이었고, 사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까지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가 3월 평가전부터 보여줬던 게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건 이미 밝혀졌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 본인도 좀 안정성에 좀 중점을 둔다고 얘기도 했었고, 또 백스리도 계속 썼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력에서 공격이 답답한 부분, 수비 숫자가 너무 많은 부분, 그건 뭐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1차전에 어쨌든 전반전에는 안정적으로 나가다가 후반전에 공격적으로 바꿔서 이겼던 부분, 그리고 멕시코전은 뭐 멕시코가 어쨌든 우리보다 뭐 홈팀이기도 하고 상대적 탑독이라고는 봐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수비적이었던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반전에 잘 어쨌든 경기를 끌어갔고, 후반전에 실책으로 실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공격적으로 좀 나가긴 했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했거든요, 멕시코전까지는. 근데 이 3차전 남아공전의 운영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축구 보는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었고, 진짜 다른 경기는 몰라도 이 3차전만으로 확실히 홍명보가 꺼져야 되는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공격을 안 했는지 좀 제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좀 염치가 있다면은 아마 이번에 들어오면 뭐 물론 이제 경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엿이든 뭐 계란이든 뭔가 맞지 않을까요? 자, 그때 2014년은 사실 홍명보한테 좀 커버 쳐줄 요소가 있었는데 급하게 들어왔고, 뭐 이제 선수들 뭐 예방 접종 사태나 뭐 이런 거 있어서 몸도 안 좋았고, 현지 적응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선수단도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약했고요. 이거는 거의 100%의 책임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월드컵 대회만 놓고 보는 겁니다. 월드컵 대회만 놓고 보면 거의 90% 이상이 홍명보한테 있지 않나, 책임이.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당연히 홍명보만 꺼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홍명보를 선임한 이임생이나 뭐 기타 여러 뭐 분들이 있죠. 윗분들, 그 윗분들 계시잖아요. 그 뭐 축구협회 부회장이라고 지금 여러 이사들 자리 꿰차고 있는 인간들. 그래서 그 인간들도 다 나가야 됐고, 그리고 뭐 정몽규는 이따 갈 거니까 뭐 추후에 누가 선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정몽 클린스만이 꽂고 정몽규가, 그리고 막 청문회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럴 때 와, 정몽규가 진짜 그냥 나쁜 놈이라서 야, 우리 축구가 망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정몽규가 문제는 아니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 축구계를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또 다른 정몽규가 올 뿐일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야, 이 상태로 하면 정몽규 가면 돈 없는 정몽규가 온다, 그냥 그 차이다, 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냥 뭐 그게 사실 그냥 그래요. 우스갯소리가 아닐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좀 이 역겨운 이 축구계의 중심 인물들, 그리고 정말 능력 없는 지도자들이 많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K리그 얘기긴 하지만 K리그에도 거스포획 감독이 원래 이제 우리 또 월드컵 대표팀 감독 후보에 있었다가 홍명보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제외가 됐잖아요. 근데 그 거스포획이 들어오자마자 K리그 연패했고, 그분은 증명했습니다. 홍명보도 이제 물론 이제 거의 이제 K리그 3연패를 본인이 만들긴 했지만 뭐 일단 한 건 연패니까 뭐 거스포엣이나 포엣이 그 아니면 홍명보나 K리그 커리어는 비슷하게 하거든요, 결국. 근데 뭐 어쨌든 들어와서 사실 포엣이 그때 이름이 나왔을 때는 저는 아니 거스포엣? 이런 감독까지 우리가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홍명보를 보니까 야, 포엣은 선녀다. 포엣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잘했을 거다. 아니, 홍명보 말고 누가 나왔어도, 누군가 감독을 맡았어도, 뭐 박은호든 뭐 그 전에 이름이 나왔던 제시 마치든 누가 있었어도 결과는 달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지난 한 이게 언제였죠? 남아공전이 목요일 아침이었죠. 목요일 아침에 남아공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이 현재 우즈벡전 끝난 시점이 이제 일요일 10시입니다. 10시 46분, 거의 11시 돼가는 시점인데, 며칠이야? 금, 토, 일 3일이죠? 이 3일 동안 진짜 다른 팀 응원하면서 진짜 그지 같았어요. 가나 응원해. 이라크 응원해. 또 어디야 또 기억도 안 나. 우즈벡도 응원해. 우리가 또 어디 응원했니? 일본도 응원했어, 우리가 심지어. 아무튼 축구 난민 생활을 우리가 3일 동안 했었죠.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국적 바꿔가면서 응원했었는데, 그중에 뭐 스페인 빼고는 우리를 도와준 팀이 없었고, 홍명보가 감독이라는 이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3일 동안, 그리고 남아공전 포함하면 4일 동안 진짜 큰 고통을 받았는데, 일단은 상황 끝났으니까 고통에서 일단 해방되시길 다들 바라겠고, 저도 이 3일 동안 축구를 보면서 그 전에 정말 2차전까지 쭉 보면서 이번 대회 너무 재밌었거든요. 일단은 이변도 많이 나왔고, 예를 들어 카보베르데 3무로 진출했어요. 2등으로. 얼마나 좋아. 보진에 선방하고 카보베르데 걸레 수비하고 원더골 중거리 넣고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2차전까지 너무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3차전들 보면서 일단은 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챙기느라 주요 경기 못 본 것도 많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경기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경기가 에콰도르 독일 경기. 사실 우리랑 상관이 없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에콰도르 너무 잘한다. 1차전 개 말아먹었는데 3차전에 그래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너무 즐겁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기 우리 어떻게 봤나요? 제발 독일 해줘! 에콰도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이 정말 군자의 복수처럼 2018년에 복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1등 확정이었으니까. 원래는 저도 1차전 끝나고 에콰도르가 지긴 했지만 그때 리뷰에서도 에콰도르 굉장히 잘한다,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프리뷰에서도 에콰도르가 독일 이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순수하게 우리가 축구를 원래는 즐기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홍명보가 진짜 개짓거리 해놔가지고 순수하게 축구를 못 즐겼어. 이 3일 동안 3차전 얼마나 꿀잼이야. 뭐 예를 들면 이집트 이란 비긴 것도 사실 그냥 우리가 제3자의 입장이었으면 이란 너무 아깝다, 그래도 잘해줬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이 사실 우리랑 비교하면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너무 많고 맨날 멕시코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도 거의 뭐 경기가 전에 원래 가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진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겨내고 이란이 지금 뭐 진출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산무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이란 입장에서 소기의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순수하게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뭐 노르웨이 프랑스도 뭐 물론 이제 음바페 홀란드가 맞붙은 이제 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홀란드가 뭐 맞붙은 시간이 이제 없긴 했지만, 홀란드는 이번 경기에서는 쭉 마지막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죠. 그래서 음호의 대전은 못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경기도 덴벨레 트트릭하고 하면 재밌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세네갈 봤잖아요 처음에. 세네갈 이라크. 우리가 세네갈 이라크 볼 일이 뭐가 있어. 이거 걸려있지 않으면. 이렇게 난민 생활을 했는데 계속 끝났고요. 앞으로 이 실패를 발판 삼아서 좀 축구협회든 뭐든 아니면 축구 지도자들이든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지 그나마 이번 대회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한 이번 대회 의미를 살리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일단 바꿔야 되는 건 일단 감독 무조건 바꿔야 되고, 첫 번째로 감독 당장 나가야죠. 염치가 있다면은 사실 지금 아마 짐 싸서 돌아오기 전에 인터뷰 한번 했는데 그때 좀 사의를 표명하는 게 정말 최소한의 도리지 않나 싶고, 만약에 이제 사퇴를 안 하면은 축구협회도 바로 잘라야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몽규 회장 나가니까 나가는 김에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축구협회장이 선출이 되고 지도부를 한번 싹 갈아야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사실 지금 후보로 나올지 혹은 선출이 될지 아직 아예 모르는 상황이라 이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누가 선출이 되든 지금 지도부를 싹 갈고 좀 새롭게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일단 바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지도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던 게 홍명보였거든요.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주목을 좀 못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죠. 근데 현재 한국 지도자의 결과물이 저거예요. 저거야. 저게 최고 한국 지도자 최고래 저게. 그래서 이 사실을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라면, 축구 지도자라면 프로팀에 있든 뭐 아마추어 팀에 있든 뭐 아니면 중고등학교 팀에 있든 뭐 아니면 이제 정말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앞으로 이제 지도자를 하실 분이든 다 보고 좀 느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제는 우리만의 축구? 그 비전 이름이 뭐였지? 뭐 호랑이가 어쩌고 그 씨부린 거 있잖아요. 그딴 거 말고 진짜 축구, 진짜 유럽에서 하는 축구, 진짜 남들이 좋다고 하는 축구, 남들이 잘하고 있는 축구 많이 느끼긴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지금이라 좀 배우세요. 그런 것들은 한국의 사정에 안 맞는다 이런 개 씹소리는 씨부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배워. 너네들이 하는 거 다 잘못됐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보고 배우세요. 제발 한국인 지도자들. 뭐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도 많이 바꿔야죠. 일단은 뭐 이제 축구로 이입되는 이 유소년 인구를 늘려야 되고, 뭐 그리고 뭐 당연히 투자도 좀 더 유소년 쪽에 들어가야 될 거고, 뭐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뭐 대학이나 이런 진학을 위해서 성적이 우선시되는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문화 뭐 이런 것도 바꿔야 되긴 하지만 사실 뭐 그거는 진짜 1, 2년 되는 어려운 거고,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첫 번째로는 이제 감독, 두 번째로 축구협회장과 지도부,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의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물론 당연히 사람이니까 본인 자리가 중요하죠. 중고등학교 감독들도 당장 1년 성적을 안 내면 잘리는데 뭐 어떻게 선수의 미래를 보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까? 많은 뭐 어쩌겠어요. 축구를 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교육 쪽인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중고등학교 넘어서 프로팀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공부도 좀 하시고요. 능력 없는 분들은 빨리 이제 내보내고, 정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선수 때 명성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확실히 진짜 뭐 독일의 나겔스만 이런 분들처럼, 뭐 아니면 유르겐 클롭도 사실 선수로는 대단한 분은 아니었고, 뭐 조세 무리뉴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가려져 있는 원석들을 감독 쪽에서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도자 쪽에서도. 사실 이정효 감독이 나름 뭐 언더독인 상황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이정효 감독도 1부 리그에서 경기 엄청 많이 뛴 엘리트 선수예요. 그 정도면 조세 무리뉴 정도랑은 비교하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더 이정효보다 더 밑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는 기회를 많이 줄 때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인물들이 나가야 되니까 좀 빨리 능력 없는 분들 빨리 자르고 지도자분들이 많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선수는 사실 뭐 우리가 역대급이라고 계속 불렀던 만큼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경기랜다 대별 전부터 나왔던 게 선수는 좋다 했거든요. 선수는 32강 못 가면 안 된다.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32강은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못 갔으니까. 결국 지도자가 못했다. 홍명보가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홍명보가 지금 우리 지도자, 한국 지도자 뽑자고 지금 이지랄 난 거 아니야. 이임생이 한국인이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겠다며. 근데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지도자들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감독만 쓰시고요. 한국인 감독을 절대 쓰지 마시고요. 아예 명함도 내밀지 마시고요. 한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한국에도 나온다면 그때 이제 맡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단 홍명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U23 대표팀도 아시안 게임 정말 중요한 대회죠. 우리가 병역 혜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대회인데, 그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파리 올림픽도 못 갔었죠. 그게 지금 감독하고 있는 이민성 똑같은 사람이에요. 과연 이번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중국한테도 어려웠는데 평가전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명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홍명보 나가는 건데 홍명보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한국 지도자의 수준이 문제다. 너넨 수준 미달이다.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나 홍명보가 아니면 괜찮다? 혹은 설마 이거에 대해 병명을 하진 않겠지? 어쨌든 한국 축구인 분들 중에 뭐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신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결과를 증명하시고요. 지금 결과를 증명하셨잖아요. 홍명보가 지금 한국 최고라고 하는 지도자가 수준이 있다고라는 걸. 근데 이제 아예 가능성이 0%로 32강 탈락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 결과를 좀 모두가 책임을 나눠서 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 선수들이죠. 물론 이제 선수들도 당연히 이번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당연히 나눠줘야 하는 건 맞지만, 저는 경기들을 보면서 이걸 선수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나. 물론 3차전에서 뭐 투지가 부족해 보였다, 뭐 이런 말들도 살짝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선수들 그렇게까지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은 후반전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도, 예를 들면 센터백이 올라가고 싶어. 공격적으로 후반전이 됐어. 우리 이제 질 것 같아. 나 올라가고 싶어. 근데 감독이 내려가 있으래.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물론 이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감독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감독이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제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선수들한테는 크게 탓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 손흥민 왜 이렇게 못해? 손흥민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득점기 꽤나 많았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 손흥민 개 못하는 거 아니야? 물론 손흥민 선수가 뭐 잘하지는 않았어요. 득점 기회도 꽤나 있었는데 사실 득점이 한 개도 안 나왔다는 건 분명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일단 봐야 되는 건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봐야 되고, 일단 첫 경기에서 70분 뛰었나 60분 뛰었나? 몇 분 뛰었니 손흥민? 자, 첫 경기 체코전 70분 뛰었고요. 멕시코전 60분 뛰었고요. 57분이네. 그리고 남아공전 후반 45분 뛰었습니다. 손흥민인데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대체 들어갔던 도영규 선수가 또 1득점을 하면서 우리나라 공격수들 중에선 유일하게 득점을 터뜨리긴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뭐 손흥민 선수가 아쉬운 게 맞을까,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손흥민이 득점이 없었던 데는 홍명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손흥민 본인의 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홍명보의 역할이 작게 봐도 50대 50은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과연 손흥민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아공전 전반전을 보세요. 이게 손흥민이 문제가 아니야. 손흥민이 단순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야, 누가 들어가도 잘할 수가 없어 저기선. 야, 저 전술의 스트라이커가 그래요. 오영규가 체코전 후반전에 잘했던 거? 그거는 우리가 형태를 바꿔서 그래. 방식을, 공격하는 방식을. 그게 감독의 지시가 됐든, 야, 선수들이 지니까 공격적으로 가자 이게 됐든, 그냥 체코전 후반전이 이레귤러였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이제 멕시코전 후반전에 조기성도 나름 몇 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그거는 뭐 아예 후반 막판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반전이랑 아예 다른 상황이었죠, 손흥민이 있었을 때랑은. 그리고 멕시코전도 손흥민 빠지고 조기성 들어가기 전까지 지옥이었어 그때.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을 탓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체코전 말고, 체코전은 뭐 잘 된 거니까 손흥민 빠지고, 멕시코전 딱 그 손흥민 나가고 조기성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남아공전 전반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과연 손흥민의 잘못인가 스스로도 의문이 들 거예요. 그래서 뭐 비판받는 선수들이 있죠. 뭐 서령우 선수, 이태석 선수, 특히 이제 윙백진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저는 이것도 물론 그 선수들이 잘했다는 건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 선수들은 그게 장점이 아니에요. 서령우든 이태석이든 달려가서 크로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윙에서 막 칸셀루처럼 막 돌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조금 안정감에 장점이 있고 밸런스를 잡는 데 장점이 있는 풀백 선수들인데, 슈발 그거를 윙백으로 올려놓고 공격적으로 그것도 둘 다 올려놓고, 자 너네 3-2-4-1에서 윙포워드에 지금 맨시티가 3-2-4-1 도쿠가 거기 있거든요. 야, 너 도쿠처럼 1대1 내가 아이솔 만들어 줄 테니까 만들어봐.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저는 지금 상황에 문제가 많으니까 선수들을 탓하기보다는 홍명보를 탓을 제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홍명보를 선임한 이임생 등 축구협회, 그리고 그런 축구협회를 만든 축구계 인사들 다 제발 반성하시고요. 진짜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라는 독일팀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 대표팀이거든요. 저는 프리미어리그 볼 때도 뭐 그냥 이기는 팀 우리 팀 하고 좀 축구를 좀 즐기는 편인데, 유일하게 큰 애정을 갖고 있는 팀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진짜 마음이 좀 착잡하고, 오랜만에 그 팀들이 무너질 때 이제 팬분들이 막 화내거나 절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정적으로 크게 공감하는 날이지 않나 싶고, 슬프네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즐겨야 되는데 정말 메시, 음홀 진짜 골 많이 넣으면서 지금 정말 역대급으로 재밌는 월드컵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고, 빨리 이 감정이 좀 뒤에 경기들로 좀 씻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치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뭐 드시진 못하겠지만, 한 명의 정말 손흥민의 큰 팬으로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2014년 그리고 처음 월드컵이었죠 그게. 그리고 2026년 이번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을 이 홍명보라는 쓰레기와 함께 했다는 것에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싶고, 저는 절대 손흥민 선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뭐 지금 대표팀을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커리어 이제 미국 가셨으니까 앞으로 진짜 그냥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 대표팀 저는 은퇴한다고 해도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손흥민. 그래서 좀 슬픈 날인데 좀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뭐 사실 뭐 채팅창에도 막 포르투갈 이제 응원할 거예요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각자 뭐 응원팀을 정하시든 아니면 이제 빅매치를 즐기시든 남은 월드컵 또 월드컵은 계속 되니까 우리가 탈락해도 계속 이제 응원을 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뭐 저희도 계속 할 거니까요. 컨텐츠들은 계속 만들면서 계속 해주시고요. 일단 다들 모든 이 상황을 겪은 모든 분들한테 같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축구는 계속되고 인생은 계속되니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즐기고 사실 우리 저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가 왜 슬퍼야 돼. 병신이 탄 건 쟤네들인데. 그래서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월드컵도 한번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잘 즐기고 여러분도 잘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축구협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좀 모두가 끝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얘기를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